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해 벌목을 하던 지자체 소속 50대 기간제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남의 단체장 선거 후보들과 최대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 함안 군수와 거창 군수 선거를 알아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서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긴 하동 금호산 케이블카가 착공 약 2년 만인 올인 20일 개장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해 벌목을 하던 지자체 소속 50대 기간제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조사를 벌여왔던 노동계는 예측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야산.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는 56살 A씨가 기계톱으로 소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약 20m의 나무가 이 등산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는데요. 당시 작업자는 이 나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자는 A씨를 포함해 7명으로 모두 기간제 노동자였습니다. 나무가 이제 넘어가면서 순간 나무가 가지에 걸려가지고 방향이 틀어지면서 떠가지고 사고자를 덮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 작업은 사천시가 산림청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예산 7억 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50명 이상 사업장인 지자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입니다. 노동계가 조사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사천시는 벌목 작업을 두고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적지 않았습니다. 계획서가 없다 보니 작업 지휘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업에 앞서 작업계획서라든지 사전조사를 통해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또 나무를 고정할 수 있는 작업동호인 윈치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천시는 반박했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 반장들이 기록한 작업 일지로 대체했으며 작업 지휘자는 인력 운용상 사고 현장에 없었을 뿐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완공하고 왜 그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고양. 고용노동부는 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함안 군수와 거창 군수 선거를 정영민, 정성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함안군의 현안은 창원 산업선 조기 시행, 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칠원 창원 간 도로 개설 등입니다. 역대 함안 군수 선거 대부분을 보수와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 2석 모두와 군의원 4석을 배출했지만 군수 선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 득표율이 민주당의 2배에 가까운 62.99%를 얻으면서 보수색이 더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무소속 군수가 당선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자구도가 펼쳐질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장종화 후보가 도의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상원 현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기획전략위원, 이성용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이학석 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에 이어 배한극 현 주식회사 가야산업 대표이사와 김범수 현 한국사법교육원 대전지원장, 재선에 도전하는 조근재 함안군수 등 모두 6명입니다. 무소속에는 이군영 현 국토미래연구소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거창군의 현안은 승강기 산업의 육성과 웰리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책임 의료기관 건립 등입니다. 거창군수의 역대 선거에서는 보수정당 또는 보수 성향 무소속 5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후보가 66.6%로 이재명 후보 29.2%를 2배 이상 따돌렸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선거의 최대 변수는 이홍기, 최기봉 후보의 단일화 여부인데 최 후보가 먼저 제안을 한 상태로 단일화 성사에 따라 당내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마땅한 인물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유력 인사들 가운데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인모 형 군수와 김기범 거창 뉴딜 정책연구소장, 이용기 전 군수와 최기봉 김태호 의원 보좌관이 후보로 나섭니다. 무소속으로는 두 번의 보궐선거로 군수직을 역임한 바 있는 양동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이룬 보수 성향의 김상권 예비 후보와 2파전이 예상됩니다. 또 도지사 선거도 여야가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경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박종훈 예비후보가 경남교육감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깨진 경남 교육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 교육 체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한다면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코딩에서 인공지능까지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경남에서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 진학까지 학생이 가진 개별성을 박 교육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남 교육감 선거는 보수 단일 후보인 김상권 전 교육국장과의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됩니다. 여야 주요 정당들도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주영 예비후보와 박완수 의원이 당내 경선 TV토론회에서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17위로 떨어진 경남의 개인소득 수준을 3위로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1.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투자 유치 1천억 불 하겠다는 것.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청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청에다가 전문가들 배치해서 우리 경남에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게 가장 우선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신상훈 도의원과 양문석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 중앙당의 공관위 면접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략공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4, 5차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1차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해시장 선거는 공윤관, 박성호, 허성곤 3인, 진주시장은 박양후, 한경호 2인, 양산시장은 김일관, 박재우, 박종서, 서진부 4인의 공천적합도 조사, 함안구와 하동구는 공천적합도 조사 후 계속 심사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엔 창원시 6선거구 원성일, 김해시 1 신영욱, 진주시 2 서은혜, 거제시 1 오근숙 등 26명을 발표했고 창원시 4선거구 등 4개 선거구는 공천적합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조한 봄바람이 심술입니다. 현재 창원과 밀양, 김해 등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자연적으로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옷차림을 다르게 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진주 8도, 함양 7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에는 창원 23도, 진주 25도, 함양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호흡기 건강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8도, 밀양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밀양 27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7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가 착공 약 2년 만인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경남에선 가장 긴 2.5km의 구간에서 산과 바다의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케이블카가 해발 849m의 금오산 정상을 반환점으로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산 정상부에서 내려다본 남해바다는 거대한 호수처럼 보이고 올망졸망한 섬들이 점점이 찍혀 있습니다. 봄을 맞은 산은 연초록 비단을 깔았습니다. 바다 경관이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산도 예쁘고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진주와 거제, 전남 여수, 지리산까지 360도 조망이 가능한 금오산 케이블카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금오산 정상에서 금남면 청소년 수련장까지 2,556m를 운행합니다. 경남 최고로 긴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상부에 올라가시게 되면 360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착공 이후 2년 만인 오는 22일 정식 개장합니다. 10인승 캐빈 40대를 설치해 시간당 최대 1,2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는 국내 최장의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에 이어 케이블카까지 갖추게 되면서 남해안 관광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했습니다. 연간 120만 명이 하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일자리도 한 50여 개가 지금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동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경남에서 5번째로 개통하는 금오산 케이블카가 남해안 케이블카들과 차별화에 성공하며 하동 관광을 선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2년 2분기 거창군 아동위원회가 오전 11시 거창 창포원에서 열립니다. 백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가 오후 1시 30분 함양 관동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교육이 오전 10시 40분 의령군 가래면 대천마을에 마련됩니다.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오후 2시 창녕군 박진 전쟁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밀양농업인대학 입학식이 오후 2시 밀양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울경은 지난주 각 지역 의회를 통과한 규약안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자 어제 오후 공동 고시했으며 오늘부터 규약안이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울경 시도 단체장은 내일 정부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협약식을 개최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연합 출범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를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2년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공국가산단의 투자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양군과 쿠팡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성사된 터는 함양읍 신관리 일대 17만 제곱미터 규모로 46억 원의 매매가 이뤄졌고 2024년까지 함양 물류센터를 완공하면 300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5일 동안 차 시베지인 화계면과 악양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한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며 차 품평회와 체험 시식 행사, 차 판매 시장 등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주시가 전통 예술과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공연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관을 만경공원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1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경공원 9,700여 제곱미터의 터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국토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4월 진주에서 시작된 반차별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위원회가 민관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와 진주시는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형평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지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저는 취임 전 거주하던 양산 매곡동 사저가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대지를 매입해 이달 완공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마치고 다음 달 양산의 새 사저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미국의 모 연구기관에 보내야 하는 위탁 연구비를 계약기관을 사칭한 일당에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이 2013년부터 수탁 연구 계약을 진행하면서 위탁 연구비 47억 5천만 원을 미국의 모 연구기관 지정 은행 계좌로 보내는 과정에서 4억 7천만 원을 해킹된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감사원은 연구원 직원들의 중대 실수가 인정돼 9천여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제시와 5개 기업이 관광 분야 3개 사업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스트림 스카이 거제는 지세포항에 150억 원을 투자해 전망대와 스카이 루지 슬라이드를 갖추며 거제 케이블카는 66억 원을 투자해 노자산 출렁 다리를, AIC 홀딩스는 거제면에 795억 원을 들여 전통 한옥 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